오늘은 이 주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요, 고소득 납세자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는 이슈입니다. 최근 이 영구 거주지로 옮기는 문제, 그 더미사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2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Safe Harbor, 즉 특정 주를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주에서 비거주자로 인정해주는 어떤 안전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세무상 거주지 문제로 다투게 되는 two state,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세이프 하버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에 대해서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좋아요가 15%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세이프 하버 규정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어떤 특정 주의 세법상 거주자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State Resident라고 하면 그 주의 거주자라고 하면 어디에서 수입을 내건 간에 그 주의 과세 권한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예컨대 내가 캘리포니아 거주자면요, 내가 한국에서 돈을 벌건 텍사스에서 돈을 벌건 타주 어디서 돈을 벌건 캘리포니아에서 과세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캘리포니아 과세가 높단 말이에요, 세율이. 그러니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캘리포니아와 상관없는 타주 또는 타국에서의 발생 소득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과세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전에 얘기했었던 여러 더미사일이다, 나의 어떤 영구적인 거주지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Fact and Circumstance로 따진다고 했잖아요. 운전면허증이다, Voters Registration이다, 이런저런 거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Safe Harbor, 즉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너를 비거주자로 간주해 줄게. 비록 다른 데서 더미사일의 그런 어떤 요소들이 남아있더라도 봐줄게라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미국에서요, 고세율주이죠,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경우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어요. 결국 그 말 다시 한번, 한국에서 배당을 받건 일본에서 주식을 팔던 아니면 타주에서 건물을 팔건 당신이 예컨대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그 수익 전부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고액의 자산가라던가 아니면 해외에 파견돼 나가는 어떤 근로자들의 경우는요, 나는 더 이상 이주 거주자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고요. 반면 그 주 정부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No, you're still the resident, 그러니까 여전히 너를 그 주의 거주자로 보고 과세할 거야 라는 그런 입장이 돼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실랑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말하자면 이 세이프 하버 규정이다라는 거죠. 즉 주정부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오케이, Fact and Circumstance 거기까지 안 가고 당신 비거주자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 더미사일의 어떤 요소가 남아있더라도 이 세이프 하버를 충족하면 비거주자로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세이프 하버 규정을 두는 데가 모든 주는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있는 주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입니다. 이 주의 제도를 오늘 살펴보겠다는 뜻이죠. 먼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세이프 하버는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고용 목적으로 해외 또는 타주로 이주해서 체류해야 됩니다. Employment Related Contract이죠. 그러니 고용으로 인해 내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546일, 그러니까 1년 반이죠. 1년 반 동안 최소한 캘리포니아 밖에서 체류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에 방문하는 일수도 총 45일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가 또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소득의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의 조건 뭐냐면요, 인텐저블 인컴이 있으면 안 돼요. 인텐저블 인컴이라는 건 무형 소득인데 이건 뭐냐면 이자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이러한 성격의 소득이 20만 불을 넘으면 세이프 하버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캘리포니아에 원천이 있는 소득이 남아있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18개월 동안 외국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체류 일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고, 물론 또한 이게 Employment Related Contract로 인한 거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소득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으니 이걸 다 충족해야 비거주자로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죠. 이게 캘리포니아의 세이프 하버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잠깐 볼게요.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 세이프 하버로 인정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A씨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다가 한국 지사로 파견을 나갔어요. 그리고 1년 반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년 반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 방문일이 총 30일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형소득, 이자, 배당, 주식 양도 이런 것들이 연 18만 불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캘리포니아 내에 원천이 있는 그런 소득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요건 충족된 거죠. 그러니 세이프 하버 적용이 되고 비거주자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 기타 어떤 팩트 앤 서컴스텐스로서 내가 자동차가 있거나 은행 계좌가 있거나 직계 가족이 여전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 비거주자로 캘리포니아는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B씨의 경우요. 똑같이 한국에 파견됐어요. 그리고 체류도 18개월 이상 했다고 쳐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아파트를 보유해요. 임대부동산을 보유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서 연 36,000불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원천이 있는 소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세이프 하버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세이프 하버를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다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세이프 하버가 충족이 안 되면 기본 룰, 즉 팩트 앤 서컴스텐스에 따라 따져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자, 여기까지 캘리포니아였었고요. 그럼 이제 뉴욕을 한번 볼게요. 뉴욕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캘리포니아보다 좀 덜 엄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죠. 캘리포니아 대비 더 명확한 어떤 숫자 기반의 테스트라는 것이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면 세이프 하버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기본 팩트 앤 서컴스텐스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세이프 하버 규정상에서는요, 첫째 548일이에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1년 반일 텐데 뉴욕 밖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뉴욕 내에 체류하는 시간, 날수가 90일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한 450일 이상을 실제로 뉴욕 밖에서 거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캘리포니아 대비 그 무형 소득에 대한 조건이라던가 캘리포니아 원천이 되는 어떤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employment based 어떤 그 고용의 사유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도 없는 거예요. 즉 이러한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한다면 뉴욕주에 여전히 더미사일의 성격 그런 어떤 요소들이 남아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인정해준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뉴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세이프 하버로 충족이 되더라도요, 다른 사실관계로서 내가 어떤 이 주 거주지, 나의 퍼머넌트 인텐션이 이 뉴욕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전히 이거는 불인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세이프 하버를 왜 세이프 하버라고 부르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뉴욕의 입장은요, 뉴욕 법의 입장은요, 하나의 어떤 프리점션이라는 거죠. 추정이라는 거지 이 세이프 하버가 절대적인 판정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즉 국세청이 봤을 때 이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물론 일반적으로야 비거주자로 하겠지만 만약 형식상으로만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뉴욕에 거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떤 강력한 반증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이프 하버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어떤 substance over formality라고 해서 어떤 형식상의 요건보다는 실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뉴욕에 내가 이 세이프 하버는 충족했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여전히 거주 중인 상태에서 또 납세자가 고정된 주거지를 둔 상태에서 자주 들고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운전면허라던가 은행 계좌라던가 의료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뉴욕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주 과세 당국은 형식적인 체류 요건은 맞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뉴욕에 어떤 더미사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실질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패가 완전하진 않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뉴욕의 경우도 한번 사례를 보자면요. 세이프 하버 인정받는 사례는요, CEC가 있어요. 싱가포르로 2년간 파견됐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반이 넘죠. 그리고 뉴욕 방문한 일수가 60일, 90일 이내니까요. 충족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뉴욕 외 지역에서 520일 이상 거주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또 가족도 동반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이프 하버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뉴욕과 단절됐다라고 인정을 해서 비거주자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세이프 하버가 탈락되는 그런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D씨의 경우에요. 18개월 거주 해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일수도 80일로 간당간당하지만 어쨌거나 요건을 만족했어요. 하지만 뉴욕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또 주거지라던가 은행, 운전면허 모든 연결고리를 유지했고요. 또 휴가 때마다 뉴욕에 계속 와서 있었다라는 게 팩트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요건 충족, 세이프 하버의 형식상 요건 충족과는 별개로 실질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세이프 하버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정리하면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세이프 하버가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말하자면 이게 고용과 관련된 것 그리고 소득에 대한 제약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세이프 하버가 충족이 되면 기타 팩트 앤 서컴스턴스에서는 다소 상대적으로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뉴욕은 체류 일수 기반의 규정만이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좀 더 제너러스한, 좀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실질 거주 여부에 따라 감사시 반박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그 말은 세이프 하버를 잘 활용하려면요. 형식 요건 잘 갖추고요. 또 동시에 팩트 앤 서컴스턴스 면에서도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스테이트 레지던스에 관련해서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 같은 이 하이텍스 주리스딕션에서 세이프 하버를 충족함으로써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뭐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주변 분들께서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